곧바로 내셔널리그 리뷰로 이어질 텐데 역시나 어떻든 화제를 몰고 다니는 팀이죠. 시즌 초반에는 질 줄 모르는 팀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길 줄 모르는 팀으로 바뀐 LA 다저스입니다. 그렇죠. 예, 또 견원이 오늘 어제 2번 등판하더니 또 등판하면서 혹사입니다. 최근에 혹사. 아니 저희 그 최석열 기록원이 견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견원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최석열 기록원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또 등판했어요. 어제 더블헤더 2경기 모두 내주고 두 번째 경기 끝내기 안타를 연장 가서 맞고 졌는데 오늘 또 앤서니 리조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연장까지 또 간 것도 문제고 그리고 연장 가서도 사실은 다저스만의 그 끈끈함이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벨린저와 맥킨스트리의 부재가 엄청나게 크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저스가 지금 키케가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벤치가 상당히 헐거워진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수 깔 수밖에 없어요. 무키 배츠. 아니 작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했다고 이제 안 할 겁니까 야구? 네, 지금 오늘도요. 배츠가 6타수 무안타 기록했는데 최근에 보면 물론 그 당시에 그 팔꿈치에 공 맞고 나서 좀 페이스가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물론 뭐 수비나 주루는 잘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 안 맞고 있어요. 글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츠 선수 작년에 우승하는 거 보면서 이 선수는 인간계에서 가장 트라우트에 근접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해 왜 이렇게 부진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예, 뭐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느낌 들었어요. 뭐냐면 작년에 배츠가 그 섬세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츠는 약간 토핑 같은 존재다. 왜냐면 그 90의 완성도를 이룬 팀한테 가서 나머지 100을 채워주는 역할이지 배츠가 팀을 60에서 90으로 끌어주는 역할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트러플 같은 존재. 그쵸. 예. 정말 화려한 장식 같은 존재. 그렇구나. 100을 완성해주는 존재. 근데 지금 다저스는 최근에 벨린저 빠지고 침체가 길어지면서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배치는 60에서 90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아니고 본인은 90에서 100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에서 70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 예, 그 10이라는 게 60에서 70과 90에서 100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본인이 주춧돌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약간 장식품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그리고 그 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도 배츠가 고독하게 활약했던 시즌은 없었어요, 사실. 보스턴 때도 뭐 JD, 뭐 보가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츠가 좀 힘을 내줄 수밖에 없다 여기. 린더보다 잘하면 뭐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이거잖아요. 누구인가? 오늘의 범인은 누구야? 이러고서 이제 배츠인가? 아니 배츠가 졌다고? 근데 시거 선수가 오늘 또 실책을 한 게 지금 사실 유격수 수비 문제는 맞아요. 타티스 얘기밖에 또 안 나오다 보니까 그쵸. 지금 시거가 좀 가려져 있는 감이 있는데 시거 선수 수비 좀 불안해요. 초반에 다저스 팬들이 시거 실책할 때마다 아이고 잘한다 몸값 깎는구나 우리 시거 잡을 수 있다 하다가 맞아요. 그때는 팀이 잘 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시거의 실책이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책을 많이 하면서 시거의 수비에 대한 의문부호 그래서 이게 시거의 몸값을 크게 깎을 수도 있다. 뷰러가 오늘도 6이닝 8K 2실점인데 승리 투수가 못 됐거든요.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디그롬 다음에 부른 넘버 2가 누구냐? 뷰러예요. 압도적으로 뷰러. 맞아요. 득점 지원도 뷰러 선수한테는 굉장히 적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저스 타선을 감안하면 디그롬이야 뭐 매치 타선이니까. 근데 다저스 타선이 뷰러 때 정말 점수 못 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로버츠 감독이 슬슬 또 자만하고 있다. 명장병. 명장병. 내가 월드 시리즈 우승 감독인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다시 한번 자기가 경기에 막 개입하고 그거 좀 작년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또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다저스가 잘 되려면 로버츠의 원샷이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에 이제 로버츠 감독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저스의 그 연패에 그리고 또 이제 침체의 범인이 누군지 빨리 색출해내야
다저스가 또 반등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뉴욕 매치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매치와 세인트루이스는 더블헤더로 경기가 펼쳐졌는데 그 1차전에 김광현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김광현 선수가 3회 투구수가 많기도 했고 30개 그리고 또 7이닝 경기다 보니까 슐트 감독이 선발 투수가 4이닝 던졌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투구수가 66개인 상황에서 2대1로 앞서 있을 때 대타로 맞아요. 교체를 했는데 맥카펜터가 이번에는 3런을 못 치고 삼진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3런이 뭐 밥 먹듯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김광현 선수 선발 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6연승이죠. 그렇죠. 올 시즌 무패고. 맞아요. 근데 1차전 보니까 린도 큰일 났다. 네. 그거 보셨어요? 뭐요? 린도 선수 이렇게 서 있던 거? 몰라요, 못 봤어요. 제가 리뷰를 하기 네. 위해서 계속 봤잖아요. 근데 김광현 선수랑 두 번째 타석인가였는데 네. 초구를 그냥 흘려보내요. 아 노림수가 있나 보구나. 완전히 타격 의지가 없는 그 초구를 흘려보냈어요. 네. 근데 2구를 제대로 제구된 바깥쪽 네. 공에 좀 얼토당토하는 땅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지금 1할 중반밖에 역시 못 치는 게, 나갔나. 수비에서도 말도 안 네. 되는 송구가 그렇죠. 하나 나왔고. 그것 때문에 사실 1차전 진 거거든요. 맞아요. 스트로만 무너지고 네네. 카를로스 벨트란이 매치와 계약을 하고 나서 첫 시즌에 부진합니다. 벨트란이 그때 왜 부진했냐고 물어보면 이 스트레스 매치라는 뉴욕 팀이라는 스트레스가 되게 컸는데 그거를 2년차 시즌부터 이겨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벨트란도 매치 오기 전에 캔자시티하고 휴스턴에서만 뛰었던 선수예요. 근데 린도어는 클리브랜드에서 아무리 뭐 부진한 구간이 있어도 지역 언론들이 욕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프랜차이즈 선수였는데 네. 매치는 프랜차이즈 선수도 아니고 돈벼락을 맞고 온 선수인데 여기는 정말 조금만 못해도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욕해대고 비난하거든요. 과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이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트레이드? 네, 다시 트레이드. 자 오늘 아시아의 투수들이 5명이나 출전을 했고 하지만 또 아시아의 야수들도 정말 출전을 많이 했죠. 오늘 김하성 선수도 샌디에이고 경기에서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어요. 네, 재밌는 건 그 세 경기가 2루수, 유격수, 3루수. 음. 그래서 수비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음. 정말 잘해요. 근데 문제가 김하성 선수가 오늘도 4타수 무안타 1삼진에 그치면서 타율이 1할대로 1할 9푼 7리로 추락을 했습니다. 정말 저거 오늘 경기를 계속 봤는데 네. 김하성 선수 타석 때마다 진짜 좀 약간 맘졸이면서 봤거든요. 네. 충분히 기회를 이어줄 수 있었던 상황 그리고 또 기회를 살려줬어야 할 상황에 타석에 들어왔는데 네. 김하성 선수가 계속 스트라이크 존에 조금 애를 먹는 느낌이에요.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또 좀 그 약간 신인 길들이기 같은 느낌의 콜도 좀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보면 이 메이저리그 강속구에 타이밍이 늦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은 잡아요. 근데 문제가 마치 히데키가 말한 말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스피드가 문제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문제다. 이게 똑바로 날아오는 공이 없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가 타이밍은 뭐 98마일에도 맞히는데 근데 계속해서 빗 맞는 거죠.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지금 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한가운데 실투를 계속 놓쳐요. 맞아요. 실투를 치는데 그게 너무 높게 솟아오르거나 땅볼이 되는 거나 뭐 이런 정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5월이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좀 수비는 100점. 네, 공격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다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신시내티의 경기인데 연장까지 가는 경기에서 1대0 승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명품 투수전이었는데 댈러스 카이클과 소니 그레이가 똑같이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교체가 됐어요. 진짜 멋진 선발전이었네요. 네, 카이클이 작년에 1.99 평균자책 찍고 올해는 조금 부진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소니 그레이도 지난번 김광현 선수와 맞대결에서 안 좋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또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회까지 0대0으로 가서 이제 10회 끝내기가 나오면서 신시내티가 승리를 한 상황인데 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사실은 네. 좀 타자들에게 좀 더 맞습니다. 유리한 구장이잖아요. 맞습니다. 홈런으로만 비교하면은 뭐 쿠어스필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 펜스가 상당히 좀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뜨면은 다 넘어가는 구장. 네. 그래서 이 구장에서 오늘 경기 전까지 9회까지 0대0으로 진행되고 연장간 경기가 3번밖에 없었어요. 네. 이거 오픈한 지 꽤 오래된 구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근에
투구 타자가 맞다. 음. 이 경기에서 이 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콜로라도의 경기인데 콜로라도가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고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선수는 소니 그레이가 아니라 존 그레이입니다. 예. 예전에 우발도 히메네스가 막 사이영 순위 오르고 막 이랬을 때 콜로라도가 꽂힙니다. 그래 쿠어스필드에서는 강속구 투수가 살아남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콜로라도가 사실은 그 전에는 또 좌완에게 한참 꽂혀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다 좌완만 뽑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강속구 투수들만 뽑아요. 네. 툴루이츠키 트레이드 때도 투수 3명을 토론토한테 받는데 셋 다 강속구 투수였고 그래서 존 그레이를 2013년에 그 당시에 마크 어펠과 크리스 브라이언트에 이어서 전체 3순위로 뽑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존 그레이가 실제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선수가 에이스가 될랑말랑 맞아요. 그 한 계단을 계속 못 넘고 그러다가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좋아요. 또 하나가 이 존 그레이가 지난 시즌 끝나고 침술 치료를 많이 받았대요. 하는 약? 네. 네. 예, 그러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평균 뭐 96마일 막 7마일 던지던 선수가 올해 보니까 94마일 던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94마일이라는 구속에 적응을 하면서 좀 더 제구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내가 97마일까지 안 던져도 되는구나. 94마일이면 제구만 잘 되면 94마일도 충분하구나. 그거를 존 그레이가 느끼면서 좀 더 이제 그 스로어에서 제가 TH 발음 잘안 돼서 좋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thrower. 발음 차이 너무 나잖아요. 어쨌든 피처로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네. 그래서 그레이 선수가 사실은 콜로라도도 이제 지금 당장 윈나우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네요. 왜냐면은 올 시즌 끝나면 FA가 되니까. 네네.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퀄리파잉 오퍼를 던지기가 부담스럽다고 치면은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를 해서 유망주를 받는 게 콜로라도는 훨씬 유리하겠죠. 자, 과연 또 그레이 선수가 7월에 어느 유니폼을 계속 입고 있을지 아니면 또 바꿔 입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이어지는 경기입니다. 애리조나와 마이애미와의 경기인데 빨리 이건 짚고 넘어가죠. 바로 가죠. 이거 네. 별로 할 말이 없네. 네. 근데 이거 하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이애미가 애리조나 8대0으로 꺾었는데 마이애미가 도깨비 팀이에요. 지금 득실차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성적이 좋고요. 이게 마이애미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도 이제 서서히 스물스물 이제 그렇죠. 이기는 팀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류현진 선수가 마이애미 상대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뭐 식스도 산체스 지금 던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운드는 어느 정도 리빌딩이 됐는데 타선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 재즈 치좀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잘하면서 뭐 치즘도 최근에 부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타선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마이애미도 뭐 자주 보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끔 보다 보면 매력적인 선수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애틀랜타와 워싱턴의 동부지구 맞대결입니다. 애틀랜타가 이틀 연속 말루포를 기록을 하면서 2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어제는 후아스카 이노아 선수가 정말 북치고 장구쳤죠. 맞아요. 본인은 7이닝 선발승 따내면서 그 2경기 연속 홈런을 쳤어요. 본인 등판 지난 경기 때 홈런 치고 이번에도 홈런 치고 어제 그래서 말로 홈런을 치더니만 오늘은 오스나가 부활의 또 말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모스나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1할 9푼 5리 뭐 장타율이 0.29예요. 네. 오스나 선수는 이러면 안 되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홈런과 타점에서 내셔널리그 1위를 하고 애틀란타가 정말 고민 끝에 결국 장기 계약을 안겨주면서 잡은 선수인데 근데 이 마르셀 오스나도 결국은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올라올 선수 또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애틀랜타도 이제 서서히 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선발진이에요. 사실 올해 애틀랜타 선발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맥스 프리드가 오늘 경기 전까지 1패 11.54 그리고 지금 소로카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염증이 발견되면서 6월 이후에 복귀한다고 하고요. 찰리 모튼 기대를 하고 영입했는데 5.08, 드류 스마일리 8.05, 맥스 프리드 오늘 경기 포함해서 8.44.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노아와
이안 앤더슨을 제외하고는 선발진이 흔들리고 있어서 좀처럼 애틀란타도 치고 나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밀워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였는데 필라델피아가 3경기 연속으로 한 점 차 승리를 따냈네요. 네, 특히 지난해였죠. 지난해 맞나요? 아, 재작년이구나. 2020년에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첫 말로 홈런을 남겼던 디디 그레고리우스가 오늘도 말로 홈런을 치면서 통산 8개면 그레고리우스 통산 홈런에 비교하면 정말 말로 홈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가요. 맷무어가 작년에 소뱅에서 나름 잘 던졌어요. 네. 그래서 1년 300만 달러 계약으로 데려왔는데 꽝입니다. 꽝이네요. 네, 이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해요. 그래서 결국 코로나로 IL로 갔더니 이렇게 또 승리 투수가 된 거고. 미러키가 문제가요. 그러게요. 네, 선발이 정말 강력했는데 지금 코빈 번스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IL에 올랐고 또 브래드 앤더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선발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밀워키가 사실은 방망이에서 뭐 옐리치라든지 쳐줘야 될 선수들이 또 많이 빠져 있고 네. 마운드까지 무너지면서 오늘 또 선두 자리를 그러면서 세인트루이스에게 그쵸. 내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선발 투수들이 언제나 잘 던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4경기 연속 선발 투수가 부진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4연패를 당했죠.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들이 아니라 옐리치가 문제입니다. 옐리치. 그건 그래요. 네, 옐리치는 정말 밀워키가 돈 많이 없는 구단이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장기 계약을 줬는데 지금 너무 누워요. 맞아요. 네, 허리 부상으로 돌아왔다 한 경기 치르고 또 부상자 명단 갔거든요. 옐리치가 만약에 망하면 이거는 밀워키한테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뭐 LA 다저스 무키 배치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다저스야. 네, 돈이 많은 팀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배치가 뭐 몸값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이 있지만 밀워키 망해요. 망해요. 예. 예, 한자희 캐스터 오늘 첫 회였는데 소감이 어때요? 많이 오늘 좀 피곤한 하루였잖아요. 근데요. 네. 사실 이렇게 저는 야구 그 중계 캐스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수다를 떨고 싶어서 제가 이 꿈을 가졌었는데 이게 바로 그 꿈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별난 MLB 한마당 이런 데서 만난 전문가들은 전문가도 아니었다. 송건영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송건영은 김영준과 레벨이 안 된다. 그 얘기군요. 그렇게 해요. 건영이 형 이거 안 봐. 예. 그래요? 예, 안 봐. 예. 그럼 뭐 대충 그런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김앤장이라는 이름을 어쨌거나 저희가 달고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에 오늘의 MLB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저도 준비 열심히 하고 정말 팔로업 열심히 해서 특히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더 깊숙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자희 캐스터 등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빠가 됐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늘의 MLB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